제가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네. 저한테.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하고 움직이고, 네. 그럼 그 아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플레이메이킹으로 탁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 확 들어가겠죠. 뒤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지키면서 이렇게 코어 라인이 정말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월드컵에 나갔을 땐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 맞아요. 전 네. 그걸 되게 보고 싶어요. 네, 그게 뛰었을 때. 네. 그래서 김민재가 뭐라 했냐? 다들 궁금하시거든요. 김민재가 정확해서 뭐라 그러고. 그래서 김민재가 그러니까 뭐라 했냐? 형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들 그러니까 김민재. 그래서 김민재가 그걸 듣고 왜 뭐라고 전화했냐, 했냐? 이런 거지. 뭐라 했냐? 자, 오늘 저 클린스만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뭐 벤투 감독과의 차이를 느낄 만큼 뭐 이게 긴 훈련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첫 소집 훈련에 대한 소감도 좀 언급을 했고요. 네. 이번에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2008년 9월 벤투 감독 그 데뷔전 네. 주장부터 지금까지 4년 7개월째 북중미까지 가면 8년 가까이 주장을 할 수 있다. 네네. 진짜 최장수라고 하더라고 손흥민 선수는. 가장 오래 했다. 그렇죠. 네, 가장 오래 했다. 오래 했죠, 사실은. 네네. 네. 자,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첫 경기, 부임 후 첫 경기가 있는데 요거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콜롬비아 상대로 어떤 뭐 포인트가 있다든지 이런 거 좀 짚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가 다들 이제 가장 궁금할 제일 텐데. 궁금한 거지. 네네. 클린스만이 인터뷰를 일단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을 거다. 일단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선수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아직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뭐 특별한 걸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전술적으로 색채가 강한 감독들은 그래도 스타일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벤투 감독 첫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성용 내려서 3백 만들어서 하는 플레이. 이게 얘가 뭘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 정도만 받아도 아마 성공한 A 매치가 아닐까. 일단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처음엔 저도 이제 이 경기를 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이게 기자들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 되게 뻔한 게 있어요. 역대 전적 몇 승 몇 負. 네. 데뷔전에서 승리할까. 계속 역대 최장기 주장을 맡게 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그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사실 그냥 저는 관전 포인트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이런 게 더 있잖아요. 네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경기를 통해서 뭘 내가 보고 싶을까. 네네. 처음에는 뭐 김민재가 누구를 막아야 돼? 팔카오,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강인이 누구를 뚫어야 될까? 뭐 손흥민은 누구와 상대해야 할까? 다비손 산체스 토트넘에 이거 재밌겠네. 이런 게 서사적으로는 재밌죠.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무슨 뭐 평가전에서 우리가 콜롬비아에 누구와 누구를 뚫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쵸? 네. 이게 만약에 월드컵 본선이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뭐 콜롬비아 친구들과 무슨 VS 되는 건 좀 그러네. 그러면 나는 뭘 보고 싶을까 했어요. 제가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네.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듣고 연락이 왔었어요. 네. 어떤?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하고 움직이고, 네. 그럼 그 아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플레이메이킹으로 탁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 확 들어가겠죠. 그러면 라인을 그렇게 끌어올렸을 때 뒤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지키면서 또 지켜주거나 또 밀어주거나 네네네. 끌어올려주는 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정점에서 동시에 뛰는 그 월드컵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보고 싶거든요. 음. 그게 아마 된다면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면 다음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 그야말로 마지막이겠죠. 왜냐하면 그쵸, 손흥민 마지막이겠죠, 선수에게도 그때가. 그게 네.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버텨준다면 저는 네네. 버텨주길 원하는데 그러면 손흥민 지금 3, 4년 뒤에 이강인 네. 더 성장할 김민재 커리어의 마지막을 불사르려고 하는 손흥민 이렇게 코어 라인이 정말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월드컵에 나갔을 땐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네. 환호하거나 감정이입을 했던 거 이런 거잖아. 이게 되네? 이런 축구가 그쵸. 되네? 우리는 언제나
언더독의 느낌이었고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아야 수비해야지 현실적으로 야 우리가 어떻게 남미나 유럽에서 공격을 하니 네네. 근데 벤투 감독이 했는데 되네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3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런 만약에 이런 코어 라인이 형성되면 네.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해보고 싶은 축구를 한번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그렇죠. 정점에서 만약에 싸울 수 네. 있다면 그게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강인을 어떻게 쓸지. 또 대표팀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좀 어렵다고 하지만 대표팀에서 또 어떠한 힘을 그렇죠. 보여줄지. 네. 김민재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나폴리에서 정말 최고의 막 활약을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만약 이 세 선수가 코어 라인을 형성한다면 우리 축구는 또 어떨지. 물론 이 축구 뭐 오늘 밤에 있을 경기 자체가 전술적으로 짜임새적으로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한번 느낌은 받을 수 있잖아. 아까 벤투 감독의 그렇죠. 데뷔전이 그랬던 네. 것처럼. 어떤 느낌일까? 맞아요. 전 네. 그걸 되게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뛰었을 때. 네. 그래서 김민재가 뭐라 했냐? 다들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전화해서 뭐라 그러고. 그래서 김민재가 그러니까 뭐라 했냐? 지금 형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들 그러니까 김민재. 그래서 김민재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뭐라고 왜 전화했냐, 했냐? 이런 거지. 뭐라 했냐?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뭐야? 그냥 스몰 토크네요. 그냥 보고. 난이 형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 뭐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정말 월드컵을 뛸 수 있다면 자기도 너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그렇게 앞이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형님이랑 옛날에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형님 그런 말 많이 했어. 진짜 정점의 손흥민과 정점의 이강인, 정점의 김민재가 대표팀에서 구축을 해서 막아주고 찔러주고 골 넣고 요거 이제 보고 싶다고 한 몇 년 전에 그랬거든 방송에서. 그 진짜 시작점이 오늘 밤인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설렙니다. 그 시작점을 이제 출발이잖아 어찌됐건. 예. 편은 어때요? 그러니까 좀 뭐 아시안컵이 사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실제로 뭐 첫 번째 이제 아시안컵에서 만약 우리가 우승이라는 성적을 또 거두면 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까지 약간 이제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게 약간 이게 그 전성기 때만큼 못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우리가 이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정말 좋은 폼에 있을 때, 신체적인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있을 때 이제 뭔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저는 아시안컵을 되게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1년 동안 1년 안 되는 기간이죠. 요 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팀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시안컵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 2회 대회 우승한 이후에 우승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뭔가 보여준다면 그렇죠. 사실 가장 가깝게는 그거겠지. 그렇죠. 아시안컵이겠지. 자, 경기 내일인 거 알고요. 이게 편집이 내일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이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아니 그 클린스만 감독한테도 그랬다며 이번에 아시안컵이 좀 중간고사 될 것 같다 하니까 그쵸? 클린스만 감독도 그걸 좀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두리 코치도 아시안컵까지 도와주는 거고 그런 이제 아시안컵에 일단은 맞춰서 첫 번째 이 클린스만호의 중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첫 경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 오늘. 금요일 아까 오늘 밤이라고 했다고. 야 일정은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해. 엄청 난리네. 아시안컵은 카타르에서 합니다. 1월이죠? 내년 1월. 카타르에서 하고요. 내년 1월에 아시안컵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사실 형님이 그 시작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는 사실 이 김민재와 팔카오의 맞대결 나 이런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거든. 보러 재밌지. 재밌지. 그리고 이제 뭐 하메스라든지 황인범이 이제 같은 팀에서 뛰다가 맞아요. 경쟁 상대로 붙는 거고. 근데 하메스는 최근에는 왜 경기 못 뛰었던 거야?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하메스가 이제 그 약간 그 에버튼을 떠날 때 느낌이 좀 나요. 약간 이제 그 좀 활동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좀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부상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부상도 약간 있고 활동량도 좀 떨어지니까 이 앞쪽에서의 기동력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좀 못 나온 게 있었죠. 근데 좀 잘하지 않았나? 잘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처음 갔을 때 골도 넣고 그랬지 지난달인가. 기술적인 면은 사실은 그 그리스 리그가 담기엔 큰 선수죠. 옛날에 그 월드컵에서 그 막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당 등장해가지고. 다빈손 산체스하고
손흥민도 얘기해달라는데 그 뭐 얘기할 게 뭐 있나요? 다비드 산체스 튕겨 나오다가 손흥민에게 뒷방 맞겠지? 근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오현규 선수의 어떤 그 통할까? 스트라이커 경쟁 출전 네. 여부도 좀 궁금한데 오현규와 뭐 산체스의 맞대결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게 또 수 있나? 통할까? 예. 근데 오영규는 어떻게 할까? 이번에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발로? 첫 경기. 선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뛰게 하겠지. 뛰게 하겠지.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그냥 그대로 나는 약간 관전자의 느낌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카타르 월드컵 주전을 그냥 쓸 것 같고 똑같이 한번. 뭐 이제 이강인 선수 정도만 이제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제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오현규 정도가 아닐까. 최용수 감독이 스트라이커 출신이니까 지금 부상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양현준 선수도 성장을 네네. 되게 많이 할 때 그러더라고. 정말 많이 배웠다는 거야. 음. 당연히 그 정도 경험이나 이렇게 능력치가 갖고 있는 감독이 또 많이 배울 수가 있지. 네. 최용수 감독도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봤다면 더 많이 공격수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었는데 네. 클린스만도 오늘 인터뷰한 걸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공격수 출신이다. 9번 스트라이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배우겠지만 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나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공격수들이 특히 이제 어린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특별히 기술을 그쵸. 배우고 이런 건 없겠지. 그렇지. 근데 오영규 선수는 다를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럼요. 이런 어린 스트라이커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참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이 배울 수도 있겠다. 그럼요. 레전드니까. 클린스만은 그냥 기술적으로도 배울 점이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역대급이니까. 공격수 클린스만은 사실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도자로서 어떨까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 체제 이제 뭐 레전드기도 했으니까 어린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런 선수들 한 번 오면 좀 있잖아. 지단이라든지. 그렇죠. 예. 네. 또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딱 심지어 이 클린스만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 계속 말하거든요. 그 카타르 월드컵 그 뭐 전술 분석한 거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때도 클린스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일이 9번 공격수가 없어졌다.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졌다. 네네. 이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약간 뉘앙스를 들어보면 최근에 있는 이제 뭐 제주스라던가 이런 이제 하베르츠라던가 제로톱을 하는 그런 전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통적인 9번.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토마스 밀러가 유망주 시절에 클린스만 감독이 안 써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통적인 9번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현규 선수가 딱 약간 그렇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비벼주고 그래서 아마 싸워주고.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냥 일단 첫 경기는 그 벤투 감독이 했던 그 약간 멤버 그쵸? 뭐 이강인 네. 정도만 이렇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그죠. 전술적으로 뭐 대단히 다들 맞아요. 시험이 그럼요. 나오기는 어려워요. 예. 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난 뭐 소집 명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콜롬비아 생각보다 좀 우리가 더 강한 느낌인데. 콜롬비아가 지금 세대 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펠카오가 아직도 뛰고 막. 월드컵에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네. 못 간 이유는 그렇지, 못간 세대 교체가 이유가 안 있는 돼서 팔카오가 아직도요. 팔카오가 지금 팀에서도 주전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에 400분 정도 뛰었거든요. 네네. 그냥 백업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뽑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콜롬비아의 퀄리티가 이제 과거의 콜롬비아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 팬들도 이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뭐 특별히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내용이나 네. 흐름을 보겠지. 맞아. 이거는 뭐 결과는. 뭐 첫 그러니까 경기기도 만약 하고. 뭐 진들 이긴들 뭐 그 자체 물론 막 5대0으로 져.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겠지만 뭐 결과에 막 보는 보다는 클린스만이 이런 축구를 하네. 맞아. 벤투 감독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네네네. 그렇죠. 월드컵 멤버들이 그대로 오니까 그때 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축구를 하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주목해서 경기 끝나면 평가를 그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오랜만에 막 진짜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네. 팔카오가 이제 가장 유명하지만 팔카오가 주전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김민재랑 지난주에 맞붙었던 네. 프랑크푸르트의 보레가 나와서 이제 김민재랑 또 싸울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제 아스톤 빌라에 있는 듀란 체구가 큰 190 넘는 그 선수가 김민재랑 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팔카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팔카오는 뭐 나이도 이미 뭐 30대 중후반으로 빠졌지만 팀에서도 제대로 지금 뭐 선발이 아니니까. 네. 자,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실 거예요, 이 경기. 과연 또 클린스만 첫 경기 부임 후 첫 경기 어떤 또 축구를 보여주느냐 함께 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